맞죠? 여러분들 우리 31일까지만 고생해요. 그죠? 그리고 합격하고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지만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랑 저 예전에 했었는데 딱 되게 하늘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친구한테, 친구야, 자, 하늘을 봐봐. 너의 미래야. 아, 추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힘들지 말라고. 힘내라고. 힘내라고. 그죠? 수업만 하면 재미없잖아. 자, 보실게요. 안 갖고 도망가. 자, 보실게요. 자, 들어오세요. 자, 종합원가 계산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고생하시죠? 그죠? 여기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완성품 환산량이 나와요. 그죠? 근데 여기 제가 저번에 한번 원가 회계가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일부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여기가 차이가 회계 1급하고 좀 나요. 뭔가 물어보는 게 좀 더 범위가 넓어요. 자, 아무튼 자 보시죠. 정확하 계산. 자, 일단 여기 종합원가 계산하고요. 우리 시험에 개별원가 계산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원가회계는 말문제 나오면 땡큐. 그렇죠? 말문제 대비 해보시면. 자, 일단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은 반대예요.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우리가 다품종 소량 주문이라면 얘는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은 네, 소품종, 대량, 연속 생산. 찍어내는 게 연속 생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개별원가 계산은 어떻게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했냐면 작업별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우리가 요 대표적인 종합원가 계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 빵이라고 생각하지, 빵. 빵은 미리 만들어요? 아니면 주문 받을 때마다 만들어요? 좀 미리 만들죠, 여러분들, 빵을. 맞죠?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뭐 빵을 만들어 본 적은 없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지금 빵을 만드는 과정을 좀 설명을 대략적으로 드릴 거예요. 대략적으로 드릴 건데, 혹시라도 빵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나중에 문자 주세요. 선생님, 빵 만드는 과정은 그게 아니니까 닥치고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반영 잘 하겠습니다. 네.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과정 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제 그 빵을 초코빵을 만든다라고 해볼게. 초코빵.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 밀가루 반죽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밀가루에다가 뭐 초코 쿠키 같은 거 넣는 거예요. 했죠? 그럼 초코 쿠키를 넣고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하냐면 구워요. 구워서 이제 포장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 사례를 왜 들었냐면 지금 하는 대량 생산 업종은 여기에서 완성이 되면 그 다음 과정으로 보내고 그 다음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븐에서 다 구우면 그 다음 과정인 포장 공정으로 넘기고 그 포장 공정에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업종은 우리가 과정별로 원가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따진 반죽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쿠키 넣는 과정. 그 다음에 오븐에서 굽는 과정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공정이다라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과정이란 표현 안 쓰고요. 공정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공정별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아까 했던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구장창 우리 시험에 요 완성품 환산량 쪽을 출제하는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적으로 원가 계산하니까 원가 계산이 좀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소량으로 생산하니까.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정확해요. 근데 대량 생산 업종은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당 얼마가 나올 수가 일반적으로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개별원가 계산보다는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 아까 했던 여러분들 그 개별원가 계산 있죠. 개별원가 계산의 업종이 뭐 배 만드는 거, 비행기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럼 배랑 비행기 만드는데 시간 비용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죠. 그래서 여기 시간과 비용이 개별원가 계산보다는 당연히 적게 발생했어요. 빵 만드는 게 여러분들 배 만드는 것보다 싸지. 비교하면 그죠, 여러분들.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그죠? 이렇게 덜 발생.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러면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그러면 이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완성품으로 환산이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이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 완성품 환산량을 왜 알아야 되는지 여기에서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네, 보지 마시고 일단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다 그린 건 그냥 콜라라고 생각해 주세요. 콜라래. 맥주. 가끔씩 고등학생분 계시면 여기에 맥주라고 하나 콜라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소중하니까. 우리 미성년이니까 맥주라고 하면 안 돼. 비웃는 거예요? 아니고. 진짜 전 그런 거 고려해야 된다.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맥주. 그래서 맥주가 4병이 있대요. 맥주가 4병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은 뭐냐면 맥주가 차 있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가 4병이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단순하게 수량으로만 놓고 보면 4병이죠, 4병.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4병이고 완성도는 100%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근데 자, 아래에 있는 건 똑같은 맥주예요. 똑같은 맥주가 4병이긴 하지만 50%만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제품이 4개가 아니라 제공품이 4개인 거잖아요. 맞죠? 제공품이 4개입니다. 완성 안 됐으니까. 그렇죠? 4개고 완성도는 50%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수량만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수량만 하면 여기 위쪽도 4개죠. 그냥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위쪽도 4개고요. 아래쪽도 4개란 말이에요. 그럼 단순하게 수량만 놓고 보면 위쪽도 4개, 아래쪽도 4개니까 그냥 수량 가지고만 하면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괴상망측한 논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완성된 거하고 완성 안 된 것 중에 뭐가 원가가 더 많이 투입된 거예요? 위하고 아래 중에 원가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쪽 위쪽이 상대적 몇 배? 2배, 여기는 50%인 100%니까. 맞죠? 그래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위쪽이 원가가 더 한 2배 정도 더 투입돼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데 단순하게 수량 4개, 4개 이렇게만 놓고 보면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왜곡된 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은 뭐냐면 내가 아예 처음부터 이 맥주를 완성시켰다라고 가정하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라고 가정한 수치예요. 처음부터 이 4개 있죠. 위쪽에 있는 맥주 4개 있잖아요. 이 위쪽에 있는 맥주 4병을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똑같이 4병 완성됐겠지. 그렇죠?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어도 얘는 4병이 완성되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이게 위쪽에 있는 건 완성품 환산량이 4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4병 있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4병은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라고 가정하면
맥주가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4병이?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고 가정하면 맥주가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 상식적으로 하시면 상식적으로. 6개? 2개 아니야? 2개? 아니, 완성. 아래 거. 오케이. 그죠. 미스테이크. 오케이. 자, 2개죠, 2개.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맥주를 완성시켰다면 2병이 완성되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품으로 바꾸면 2병이 완성되었을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위쪽이 원가가 2배 정도는 더 투입되는 게 상식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단순한 수량 4개보다는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인 4개, 2개 이렇게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야 위쪽이 원가가 2배가 상식적으로 더 들어갔다라는 논리에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이 종합원가 계산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수량이 아니라.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은 딥다 암기하시는 거, 드립다 암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그럼 이 완성품 환산량 4개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4개 곱하기 완성도 100%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완성품 환산량 2개는 단순 수량 4개 50% 곱한 거예요. 외우실 수 있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하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이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1급 때 배웠지만 시험에서는 수량 줘요, 안 줘요? 줘요. 완성도 줘요, 안 줘요? 줘요. 세무 1급은 안 주지만 세무 2급까지는 완성도 줘요. 그러면 수량을 주고 완성도 주니까 그 완성도 바로 구하잖아요. 그 문제 못 내겠지. 뭔가가 있으니까 수량하고 완성도를 던져주더라도 완성품 환산량을 바로 못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량은 그냥 정말 수량 준 거예요. 근데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완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고 이해를 여러분 해주시려고 노력을 꼭 해주세요. 맞죠? 자, 한번 보시죠. 안 나와. 자, 완성도. 그래서 완성도 산정 방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됐죠? 그냥 완성도 60% 줬다고 정말 완성도가 60%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아까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를 추적할 수 있냐? 직접비. 원가를 추적할 수 없냐? 간접비. 이렇게 구분했다면 우리가 요 종합원가 계산은 물량을 언제 투입하냐에 따라서 원가를 2개로 구분합니다. 말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종합원가 계산은 물량을 투입하는 시점이 수치점에 따라서 원가를 2개로 구분해요. 뭐냐? 첫 번째,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눠요. 우리 어저께 가공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가공비. 그래서 배웠죠, 어저께.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와 제조간접비 합. 맞죠? 그죠? 그럼 위에 있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설명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종합원가 계산 있죠?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공비라고 하면 그냥 사람과 기계라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맞죠? 그냥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는 상상을 잘 하셔야 돼. 제가 막 좀 있다가 라면을 막 끓이고, 아니, 진짜 라면 여기서 끓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라면을 끓이고 빵을 만드는 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빵을 만들고 라면을 끓인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래, 너 혼자 열심히 떠들어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진짜. 알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거 생각 꼭 하셔야 돼. 그러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요. 조금이라도.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량을 그 빵으로 따지면 우리
그 빵에서의 직접 재료비는 주로 밀가루죠. 우리 밀가루 언제 투입해요? 일반적으로 빵 만들 때? 그죠?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그래. 괜찮아. 처음에 왕창. 일반적으로. 그렇죠? 밀가루 이렇게, 밀가루 딱 쏟아붓잖아요. 수제비 뜨듯이, 소중하니까 밀가루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주로예요. 무조건 재료비는 투입 시점이 얘는 아니에요. 주로 재료는 언제 투입하냐면 공정 초기에. 이게 공정 초기가 작업을 시작할 때예요. 작업을 시작할 때 전량 투입, 전량. 이게 지금 전량 투입의 전량. 네. 자, 그랬을 때, 자, 완성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회계 1급보다. 그랬을 때, 요 완성도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치에 위치.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그럼 빵이 20% 완성이 됐대요. 빵이 20% 완성됐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완성된 정도다라고 하면 완성이 20% 됐다라는 건 컨테이너 벨트 상에 20%에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컨테이너 다 지나 완성된다라고 가정하면. 됐죠? 그 다음에 완성도가 60%래요. 빵이 완성이 60% 됐대. 그럼 컨테이너 벨트 상에 몇 퍼센트 위치해 있는 거예요? 60%. 됐죠? 위치라고 기억하셔야 좀 이따가 완성도 파악이 진짜 쉽게 돼요. 그 다음에 100% 완성이 됐대, 빵이. 컨테이너 벨트상에 100%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도 이꼬르 위치라고 생각을 하셔야 어려운 문제가 풀려요. 이 종합원가 계산이 반드시.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재료를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있잖아요. 이거 화면 보시면. 자, 내가 빵을 만들어 빵 만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정 초기가 0%죠. 이 0% 시점에 밀가루를 전량 투입해요. 전량. 했죠? 그러면 이 내가 지금 빵을 만들기 시작할 때 밀가루를 다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빵을 20%만큼 만들었대요. 빵을 20%만큼 완성시켰대요. 그럼 요 20% 완성된 빵 안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라고 하죠. 20%요. 생각 안 하고 대답한 거예요. 요때 전량 투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0% 시점을 벗어나는 순간 이미 밀가루는 전부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전부 투입했으니까 얘가 20% 완성이 됐든 60% 완성이 됐든 100% 완성이 됐든 이미 밀가루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가 일단 100%. 0% 설명? 자, 0%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0%는 뭐냐면 내가 어제 빵을요. 내가 어제 빵을 60%만큼 만들고 집에 갔대요. 어제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어제가 전기, 오늘이 단기. 그럼 어제 내가 빵을 60%만큼 만들고 집에 갔대. 그럼 60%만큼 만들고 집에 갔으면 이 60% 안에 밀가루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 맞죠? 100% 이미 다 들어가 있어. 그럼 오늘 와가지고 40% 추가로 빵 만드는 작업하면 빵이 오늘 완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60% 남아있는, 지금 60% 완성된 빵이 있어요. 어저께. 얘를 오늘 추가적으로 40%를 더 작업하면 빵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60% 남아있는 빵을 오늘 완성을 시키려면 밀가루 추가적으로 몇 프로 더 투입하면 돼요. 없어요. 이미 어저께 다 투입하고 집에 갔거든. 갔으니까 그냥 오늘 와가지고 그냥 저것만 더 하면 되는 거지. 더 투입할 밀가루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요.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완성도는 0% 아니면 100%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이 사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좀 이따 하나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전량 투입이라고 나오면 1%부터 99%까지 완성도가 나오시면 그 문제 잘못 푼 겁니다. 믿어봐요. 네.
좀 이따 또 하나 사례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시험에 무조건 이렇게 출제하진 않거든. 자, 이제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는 사람과 기계고 얘는 투입 시점이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사람과 기계는 작업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속도가 있잖아요. 맞죠? 어떻게? 꾸준하게 해요. 꾸준하게. 맞죠? 우리가 그 작업하는 과정에 따라서 꾸준하게 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팍 하면은 이게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또는 균등하게 투입한다. 그래서 여기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투입은 무조건입니다. 이건 안 변해요. 근데 재료는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라면 사리를 60% 시점에 다 투입을 하든 라면 사리를 40%는 뭐 50% 시점에 넣고 나머지 뭐 60%는 뭐 70%에 넣고 승질 나잖아. 뭔가 일단 재료 그거. 그죠? 근데 가공비는 안 달라져요. 했죠? 그럼 질문 좀.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시험에.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냈어. 뭐냐면 얘를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이 아니라 재료를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구분한다라고 투입점이 다르니까 시험에서 모든 원가는 균일하게 투입한다라고 본다. 시험에 많이 냈단 말이에요. 세부 2급은. 그러면 이때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제조원가라고 하시고 똑같이 완성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그 문제 풀고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 그러면 균등하게 투입한다라는 건 꾸준하게 작업한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오늘 사람과 기계가 오늘 막 작업을 시작했대요. 작업을 시작했대. 근데 20% 시점에 빵이 완성이 됐대요. 그 말은 사람과 기계가 오늘 막 작업을 했죠. 해서 이 점선이 뭐냐면 꾸준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재료비는 여기다 한 방에 탁 했다는 건 요때 원샷 다 투입한 거고. 그럼 사람과 기계가 막 시작해서 꾸준하게 작업을 진행했으니까 20% 시점에 빵이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완성된 위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빵이 60%만큼 완성이 됐대요. 그 말은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60%만큼 작업을 했으니까 60%만큼 빵이 완성돼 있고 위치해 있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빵이 완성도가 100%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100%까지 작업을 진행했으니까 100%만큼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예요, 얘.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여기 일단 이거 하고 시작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주는 완성도는 무조건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왜? 거기까지 완성을 시켰다라는 건 사람과 기계가 거기까지 꾸준하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서 주는 완성도는 재료비의 완성도가 아니라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꾸준하게 한 정도만큼 위치는 달라진다니까요. 완성도가 위치. 꾸준하게 한 정도만큼 위치는 달라져요. 요게 핵심, 요게 핵심.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완성도 넣으면 가공비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균등 투입. 물론 재료비도 꾸준하게 투입은 똑같은 거고. 했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공비는 완성도가 0%부터 100% 어느 사이라도 다 존재해요. 이렇게 균등 투입하면.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0%부터 100%까지 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단기 착수 완성품 요것도 암기요, 암기. 자,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단기 착수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단기 완성품입니다. 단기 완성품. 혹시 PPT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단기 추가 좀.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이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착수가 뭐죠? 착수?
시작. 착수 시작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단기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단기에 자동차를 다 완성시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물로 따지면 올해 건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건물 다 지었다 이 뜻이죠. 그러면 올해 모든 재료도 올해 투입했고 사람과 기계도 올해 모든 작업 올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작업해서 올해 완성이 된 거지. 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나오면 무조건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도는 무조건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100%예요. 그죠? 100%? 당연한 상식.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시키면 단기에 재료도 단기에 다 투입한 거고 사람과 기계도 단기에 다 한 거잖아요. 자, 그냥 외우시고 자, 마지막 요가 오시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시험에 이런 걸 말문제로 가끔 출제해요. 뭐를 출제하냐면 항상 완성도가 100%인 것은 이런 걸 물어봐요. 항상 완성도가 100%인 것을. 그럼 들어보세요. 우리 아까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했죠. 우리 아까로 따지면 밀가루 반죽이 다 완성돼야 그 다음 과정인 우리가 쿠키를 집어넣는 과정으로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쿠키를 다 집어넣어야 그 다음 우리가 오븐에 구우는 과정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븐에서 다 구워져야 그 다음 포장하는 과정으로 넘기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앞에서 완성된 게 우리 과정 온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완성된 게. 그래서 앞에서 완성된 건 무조건 완성품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완성도가 100%인 건 앞에 과정이에요. 그 앞에 과정을 앞전자 써가지고 전공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 요거는 5초 만에 푸셔야 돼요. 다음 중 항상 완성도가 100%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전공정 원가가 완성도가 항상 100%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만 더. 깜빡했어, 깜빡.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시험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걸 장난을 이제 위로 가서 무지하게 쳐요. 아까처럼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라고 하면 문제는 쉬워지는데 어느 시점에 투입했다라고 하면 문제가 조금 완성도 구하는 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걸 좀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60% 시점에 재료를 전량 투입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60% 시점에. 그러면 여기에서 전량 투입한 요때 전량 투입이에요. 우리가 라면으로 따지면 라면을 60% 끓였을 때 그때 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80%래요. 그럼 우리가 완성도라는 건 아까 위치다라고 했죠. 위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제 끓이다만 라면이잖아요. 이거 하면 여러분 라면이 상했겠어요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줘. 그죠? 이렇게 할까?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쿠키 있죠? 쿠키. 초코 쿠키를 60%만큼 빵을 빵을 60% 정도 완성시켰을 때 그때 초코 쿠키를 다 투입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기초 제공품이 완성도가 80%다라는 건 어제 80%만큼 만들고 집에 간 거예요. 맞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내가 빵을 60%만큼 만들었을 때 이때 초코 쿠키 다 넣는 거잖아요. 다 넣었는데 어저께 80%만큼 빵 만들고 집에 갔어요. 그럼 어저께 80%만큼 80% 만들다만 빵 있죠? 요거에 초코 쿠키 몇 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0%에 100%. 왜? 전량 투입이라니까? 60%.
60% 빵을 만들었을 때 이때 다 투입이야. 다 투입시키고 20%만큼 추가로 더 작업하고 집에 갔잖아요. 그럼 어저께 80%만큼 완성된 이 빵 안에는 초코 쿠키는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상되세요? 아, 짜증나? 그죠? 그래서 이게 완성도가 100%에 100%. 100%예요. 대신? 그 다음 여기요.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50%래요. 그럼 기말 제공품은 오늘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50%만큼 만들고 오늘 집에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기말 제공품. 그러면 오늘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50%만큼 만들고 집에 갔어요. 근데 초코 쿠키는 60% 빵을 만들었을 때 그때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빵 50% 안에는 초코 쿠키 몇 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요때 전량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 요때 한 방에 투입이에요. 근데 오늘 남아있는 빵은 50%까지만 만들고 집에 갔잖아요. 갔기 때문에 빵, 초코 쿠키는 60%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아직 투입도 못 받아도 10% 아직 남았잖아.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의 완성도는 즉 초코 쿠키가 투입된 건 하나도 없다. 안 나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거는 상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푸시면 이거 외워서 하면 문제 어려워져요. 더 복잡하게 내면.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화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아까 그랬죠. 전량 투입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완성도는 100% 아니면 빵프로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 빵프로 그 사이는 없어요 절대. 다 들어가 있고 전량 어느 시점에 전량 투입이니까 다 들어가 있거나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사이는 없습니다 절대. 맞죠? 자, 좀 많이 쉬겠습니다. 자, 아홉